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3일 패션의 매입 전표 입력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매입 관련 전표는 우리 FAT 1급에서는 네 가지를 출제하잖아요. 그 중에서 먼저 수행 1번에 있는 것은 어떤 유형의 전표인지 보겠습니다. 자, 스커트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네요. 자, 여러분 매입에서 말입니다. 매입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는 경우에는요. 51번 아니면 54번밖에 없어요. 네. 자, 세금 계산서 파란색, 이 청색 세금 계산서는 유형이 51번 아니면 54번입니다. 다른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51이냐 54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요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51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면 54번. 이렇게 유형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품을 매입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 못 받을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건 51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파란색 세금 계산서를 만나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첫 번째 선택이 바로 유형인데,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파란색 세금 계산서다. 그러면 50일 아니면 54다.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 있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래인가 아닌가는 이게 무엇을 샀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스커트를 샀는데 상품 팔려고 산 거죠. 매입세액 공제 받아야죠. 네. 자, 그러면은 9월 5일 날짜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가지고 날짜부터 정확하게 9월 5일로 입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형을 처음에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50일 타이핑 하시고, 마우스보다 이 타이핑이 더 실수를 막을 수가 있죠. 자, 수량 200개 4만원인가요? 200개 4만원. 수량 200개 4만원. 그리고 800에 80만원 나왔고요. 거래처는 공급자가 되죠. 우리가 그동안에 매출을 입력할 때 거래처 찾을 때는 공급받는 자에서 찾았지 않습니까? 매입은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곰곰. 아니, 그런데 곰곰을 입력했더니 안 나오죠. 자, 그랬더니 그 문제를 보니까 신규 거래처랍니다. 지금 우리 이 거래처가, 이 회사가 신규 거래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신규 거래처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 거래처 등록에 가서 등록하고 다시 매입 매출 전표로 오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직접 추가하는 방법. 네,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아는 방법이죠. 네, 거래처 등록 우리 연습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아니까 이번에는 지금 이 전표 입력 단계에서 화면을 바꾸지 않고 여기서 바로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자, 4001번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코드란에서 여러분 숫자 키패드에 있는 요 플러스 단추를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코드가 일단 0으로 딱 메꿔지죠. 예, 임시예요. 이게 임시. 그리고 거래처 명에다가 이제 그 세금 계산서에 있는 상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가로 열고 쭉 가로 닫고
곰곰이죠. 곰곰이. 그런 다음에 엔터를 여러분이 치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팝업 창이 조그마하게 하나 나와요. 그죠? 네, 팝업 창. 그러면 요 팝업 창에서 코드를 이제 제대로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 코드는 4001번이죠. 그래서 4001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거래처명은 조금 전에 입력한 이름이 그대로 있는데, 만약에 거래처 정보가 거래처 이름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등록하고 지나가는데, 세금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사업자 번호,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주소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을 추가하려면은 바로 밑에 있는 요 수정이라는 단추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누르면 이제 창이 더 커져요. 여기서 이제 찾아서 입력합니다. 자, 사업자 번호 4번에 넣으면 되겠구나. 클릭하시고 12081 35097 주민번호는 엔터로 지나가시고 대표자 이름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업태도 나와 있습니다. 종목도 있습니다. 주소는 직접 타이핑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8길 10일 중계동 이메일 주소까지 넣어야 되겠습니다. 12번에 이메일 주소 입력란이 있죠. gom 뒤에는 빌 36524로 시험에 나오면은 여기 선택해 주세요에서 고르는 게 더 아마 타자보다는 좀 빠를 거예요. 빌 36524. 그 외에 나머지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메일 주소까지 이렇게 차분하게 입력하시고 아래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등록을 눌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을 이 전표 입력 화면에서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난 좀 불안해 보인다. 그러면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다가 여기 거래처 신규로 넣는 문제가 나왔네. 그러면 요거 닫지 말고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여기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기초정보관리 메뉴에 있었잖아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4001번 해가지고 옛날에 입력했던 것처럼 쭉 입력하고서 다시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여기서 4001번 이렇게 타자하시면 돼요. 힘드시면 지금 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신규 거래처 등록 이렇게 나왔을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지금 바로 하는 방법이 있고 처음에 우리가 거래처 등록했던 화면에 가서 쭉 입력하고 다시 메인 매출 전표에 돌아와서 코드 딱 입력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편하는 방법 쓰시면 돼요. 자, 전자세금란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지금 매입이지 않습니까? 매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처가 발행해서 우리는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여기 전자세금란은 1번이 들어가야 돼요. 1번. 전자입력이다 이렇게. 예. 전자입력해 줍니다. 1번. 그런 다음에 분계는 이제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아까 설명해서 보셨죠? 그러니까 분계는 1번이죠. 자, 그러면 분계가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매출에서 현금 분계하면 입금전표가 만들어지는데 매입에서 현금 분계를 하게 되면 출금전표가 되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880. 차변에 잘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매출세액은 부가세가 개정 과목이 뭐였느냐 하면은 뭐였어요? 부가세 예수금이었죠. 매출세액이. 그런데 매입은 개정 과목이 뭡니까? 네, 부가세 대급금. 이거 알아주세요. 자, 부가세 대급금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서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거나 그리고 이 차변에 간다 이거죠. 우리 부가세 예수금은 자산이었습니까? 부채였습니까? 부채. 네, 부채였잖아요.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 매입세액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산입니다.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에요. 부가세 대급금 자산. 그리고 우리가 매출의 경우는 공급가액이 대변에서 상품 매출 이렇게 수익으로 처리했죠. 매입은 뭐입니까? 개정 과목이 상품이죠. 공급가액이 상품으로 왔죠. 상품은 뭡니까? 수익인가요? 자산인가요? 자산. 예, 자산이죠. 재고자산. 그래서 매입은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다 자산이에요. 공급가액은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부가세 대급금은 당좌자산, 자산입니다. 부가세 대급금. 네, 자 오늘 매입 분계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이거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매출할 때는 차변에 뭐 현금 또는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이런 자산이 오고 대변은 상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왔죠. 매입은 기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과 상품, 대변은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런 것들이 올 거예요. 이 분계의 기본 구조를 여러분이 잘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네. 매출하고 매입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밑에 분계가 당연히 다르겠죠. 매출 분계하고 매입 분계가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부가세 공부하니까 부가세 실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입 부가세는 개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구나.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또 상품을 매입했을 때 이거 품명을 안 썼네 내가. 분명히 스커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커트라는 상품을 매입했을 때 이 공급가액은 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구나. 이거 알으시라고요. 예, 이거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공급가액은 상품. 이게 모두 자산. 자산이 차변에 오니까 자산 증가,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 이러한 결합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매입을 처음 입력을 해봤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에 가는데 어디에 갔느냐 하면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양식에 작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런 양식을 여러분이 자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배웠어.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가 볼 줄 알게 됐다. 네, 이걸 자꾸 인식해야 돼요. 전표 입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입매출 전표는 입력하고 나서 부가가치세 같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내가 무엇을 작성해봤냐 이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이 전표를 입력함으로써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된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밑에 거는 이제 회계장부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많이 봤으니까 밑에 거는 좀 잘 안 보는 겁니다. 부가세 중심으로만 장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서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번이라는 박스에 보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있습니다. 자, 거기부터 구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금 우리가 9월 전표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는 기간을 입력할 때 항상 과세기간 기준으로 입력해요. 자, 9월이라 하면은 법인에서는 2기 애정신고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2기 애정신고기간. 그러면 2기 애정신고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이죠? 7월부터 9월. 그렇죠? 7, 8, 9니까. 그래서 여기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정기해서 엔터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미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데이터를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예,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새로 작성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입력한 것은 매입을 처음으로 입력한 거죠. 그래 여기에 반영이 됐어요. 이 매입 세금 계산서. 전자 쪽에 한 건 800만 원에 80만 원. 거래처는 곰곰이 내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매입을 입력하면은 전부 다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거는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래처별로 작성이 된다고 해서 원래 명칭은 거래처별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또 위에 있는 것은 거래처별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표를 입력하면 이런 부속서류라고 하는데 부가세 신고 부속서류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또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여기 있죠? 부가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또 작성합니다. 네.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불러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저처럼 이렇게 물어오신 분은 아니요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니요 해야 새로 작성돼요. 매입이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입세액란에 10번에 들어가 있죠. 왜 10번이냐? 매입인데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이죠. 그리고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으로 고정자산 매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하는데 고정자산 매입이라는 것은 비품을 샀다든가 또는 무형자산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든가 건물을 구입했다든가 이런 것은 고정자산 매입에 나타납니다. 일반 매입은 뭐냐? 고정자산 외의 거. 지금처럼 상품 판매 목적으로 스커트를 샀다, 남성 바지를 샀다 이런 것들은 일반 매입. 그래서 지금 일반 매입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제까지 작성한 매출세액이 1,101만 5천 원인데 방금 입력한 매입세액이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은 1,101만 5천 원에서 80만 원 빼니까 1,021만 5천 원이 납부세액이다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즉각 신고서가 작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산화 하기 전에는 얼마나 사람이 할 일이 많았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표 입력해가지고 장부에 다 원장 기록하고 시산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부가세 신고, 예, 세금계산서 놓고 다 여기다가 집계해서 여기다 다 작성해야 돼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작성하면 3개월치 세금계산서, 3개월치 신용카드 매출전표, 3개월치 현금 영수증 이거 다 모아놓고서 집계 다 계산기로 집계해서 집계표 만든 다음에 여기다 다 옮겨 적어야 된다고 해당 칸에다가. 그러니까 사무실에 사무원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똘똘한 사람 하나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일자리를 다 뺏어갔어요. 네. 일자리를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되게 자꾸 경력자를 왜 자꾸 요구하는가?
잘 숙달된 사람 한 명이면 일이 해결되는 게 많으니까 사람 여럿 안 쓰고 경력자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답답해요. 전부 다 회사가 경력자만 찾으면 이제 처음 사회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누군가 가르쳐줘야죠. 그게 싹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건 하여튼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없는 사람도 좀 이렇게 취업이 되어가지고 선임자들한테 일 배우고 이렇게 해서 후배들이 또 키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뭐 없어요. 똘똘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을 다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이 세무회계 업무를요 자기 집에서 뭐 회사 5개 6개를 그냥 재택근무하면서 다 맞춰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살림하면서. 그럼 뭐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하루아침에 쌓여졌겠어요? 그동안 이제 경험을 쌓아가지고 실력이 되니까 이 회사 하나 맡으니까 그 사장님이 그 옆에 자기 친구 회사 또 소개해주고 또 그 회사 거 해주니까 그 사장님이 또 자기 친구 회사 소개해주고 이렇게 소개로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부 다 거기 회사마다 직원이 한 명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사람이 다 해버리니까 일자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화 사회 그 문제점이죠. 그게. 자,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가면서 이게 지도를 해야 될지 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번 사람은 많이 세금을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국가가 매개 살려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직장에서도 이 사람들을 하여튼 뭐 채용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막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채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채용하면 얼마씩 막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거 아시죠?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나라가 직원 채용했다고 봉급을 줍니까? 지금은 뭐 그 보통이에요, 그런 게. 좀 사람 좀 채용해서 써달라. 그런 상황입니다. 갈수록 심해지고요. 경쟁이 심해지니까 우리가 고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실력을 자꾸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공부하는 건 즐거워요. 우리가 벌어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좀 고달플 수 있는데 이걸 즐기시면 돼요. 아주 재밌다고.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에 계약금을 지급했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잘 볼까요? 아까 거하고 좀 다른데 아까 거는 그냥 우리가 현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입한 9월 10일 날 매입한 원피스는 외상으로 샀는데 3월 달에 계약금을 준 거랍니다. 9월 달에 산 이 원피스 500장은 외상으로 샀는데 계약금은 3월 20일 날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요 세금 계산서를 입력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3월 20일 날 계약금을 얼마 지급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죠. 자, 계약금을 우리가 지급할 때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외상으로 살 때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잖아요. 아마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한 것 같고요.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일반 전표에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자 전표를 한번 조회를 들어가 가지고 데일리룩의 계약금이 얼마 지급됐는가를 이건 알아야 분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그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가셔가지고 그 날짜를 입력해 보세요. 3월 20일. 네, 데일리룩에 계약금 지급한 것은 개정 과목이 선급금이지 않습니까? 네,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죠. 450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시험지라면 여러분이 450을 메모하거나 자꾸 메모 시험지에다 메모하다 보면 시간을 뺏겨요. 그래서 메모는 최소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시간이 남아서 여유 부릴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처음 시험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자, 가장 빠른 방법은 뭐겠느냐? 저는요, 여러분이 이걸 딱 조회해가지고 선급금은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선급금이지 차변이 있구나. 그러면 이걸 정리할 때는 항상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매입 매출 전표 넣을 때 요 선급금은 대변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거 분명히 인식하고 요 숫자가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헷갈리니까 클릭하고 컨트롤 C 이게 복사를 떠가지고 가요. 그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C 누르면 버퍼에 이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를 중간에 컨트롤 C 누르면 안 돼요. 이걸 써먹을 때까지는. 그래서 일단 컨트롤 C를 눌러놓으면 시험지에 메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 가지고 여기로 가요. 매입 매출 전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입력할 겁니다. 이제 알아냈으니까. 자, 날짜는 이게 며칠인가요? 예, 자, 9월 10일로 날짜 고치세요. 9월 10일로. 자, 고치시고 유형을 한번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유형과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것도 상품을 매입한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세금 계산서고. 그러니까 51번이에요. 51번. 자, 품명에다가 그대로 씁니다. 원피스. 수량동 500개 9만원. 그러면 4,500에 450 들어갔고요. 거래처에다가도 대일 1002번 됐고요. 전자세금 계산서죠. 1번. 전자입력 입력하고요. 분계는 이게 외상회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렇죠. 아까 선급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혼합입니다. 그래서 3번 해야 돼요. 그래 놓고 우선 차변이 잘 됐는가 보세요. 자, 여러분 매입이면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그랬죠? 제대로 됐고 공급가액은 상품이라고 그랬죠? 네, 원피스 상품 제대로 됐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조금 전 거를 빨리 먼저 해결을 해요. 조금 전 거 선급금 아까 차변에 있는 거 확인하고 이제 대변에 처리하자고 아까 생각했죠? 그러니까 여기 4번 대변. 그리고 선급금 검색합니다. 선급 131번. 그리고 컨트롤 V. 그러면 아까 복사 떠는 곳이 여기 써집니다. 시험지에다가 450만원 적었다가 여기다 입력하는 것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데 적고 또 보고 입력하고 이거에 비해서는 시간이 훨씬 이게 빠르겠죠. 이것으로 숙달하시기를 권장하는 거예요. 예. 시험지에 너무 많은 걸 적다 보면 시간이 여러분 낭비됩니다. 시간 최소화하세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자, 이제 엔터 쳐가지고 하나 더 해결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외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여러분 외상으로 사는 것은 개정 과목이 뭘까요? 그렇죠. 외상 매입금입니다. 네, 외상 매입금은 검색해 보면 251번입니다. 밑에 빨강색으로 차익이 항상 보여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나머지는 이건가 보다 믿으면 됩니다. 거기 빨강색
4,50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45 플러스 마지막엔 탭키. 마지막에 탭키를 누르는 것은 엔터 치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다시 또 내려와서 이것도 좀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보고 가셔야 된다. 네, 그 이장님 옆에 계신 분은 너무 이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매입전표 두 번째 입력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입력한 것은 외상 구입했지만 우리가 혼합으로 분기한 이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금을 먼저 주었던 그러한 거래였구나. 그러면 계약금을 주었을 때 문제에서 이 3월 20일 날 계약금을 450만 원 지급했었다 라고 하면은 전표 검색을 안 합니다. 뭐 계약금 지급이면 선급금 여러분 알 테니까 450만 원도 알려주니까 검색을 안 합니다. 그런데 검색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정 과목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 450만 원도 알았는데 시험지에서 알려줬는데 가만히 있어봐. 계약금 이게 선수금인가 선급금인가? 선수금하고 선급금을 오락가락 하면은 큰 실수하는 거예요. 정반대이기 때문에. 선수금, 여러분 수금이 뭔지 알죠?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매입하는 회사가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금이죠. 선급금. 간단해요. 정신만 딱 차리면은 계약금을 지급했다? 지급했으니까 선급금. 계약금을 받았다? 받았으니까 선수금이지. 예. 선수금은 받았으니까 뭐예요? 부채. 지급했으니까 자산. 거기서 좀 약간 혼란이 올 수는 있어요. 받았으면 내 거니까 그거 자산 아닌가? 예. 자꾸 결과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네. 받았으니까 내 거다. 현금이 내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보통예금이 내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현금 보통예금은 자산 맞아요. 내 거. 그런데 우리가 계약금이라는 것은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계약금을 내가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강사 계약. 제가 만약에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강의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제가 받았다고 볼까요? 오늘. 그러면 저는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아무 일도 할 생각을 말해야 돼요. 예, 묶였어요. 이제 묶여.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채, 채무자가 된 겁니다. 계약금 받는 순간. 그날 이행 못하면 계약금 변상하고 망신당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은 선수금이 왜 부채인가? 이해가 가시지 않나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급금. 내가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네. 내가 누구 보고 우리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학원에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선생님 하고 자 계약금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계약서를 썼어. 그럼 나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네. 그 사람을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우리 강의실에 세울 수가 있어요. 계약금을 줬으니까. 그게 권리니까 자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해봤는데 이것은 이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갔을 것이고 또 부가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일반 매입으로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문제 가보겠습니다.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예.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주의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매입하고 성격이 달라요. 예, 아까 원피스나 스커트는 판매용 상품을 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무실에 쓸 컴퓨터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가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 근데 여기 앞에 뭐가 하나 빠진 게 있죠.
예, 전자라는 말이 없어요. 전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자가 아니라는 것은 전자란에다가 1번 하면 안 돼요. 거길 비워둬야 됩니다. 전자 하면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 우선 다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 한번 세금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세금 우리가 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샀습니다. 여기에 세금이 우리가 12만 원을 우리가 부담했어요. 이거 공제 받을 수 있죠? 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세금 계산서이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51번 유형입니다. 51번 유형. 자, 그런데 이제 자, 입력을 해가면서 자, 51번 유형하고 전자란을 비워야 된다는 것까지만 일단 확인을 하고 이제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15일 날짜 바꾸시고요. 유형은 매입세 공제 가능한 세금 계산서라면 51번. 분명에는 컴퓨터, 수량은 1개, 단가는 120만원, 거래처는 현웅 컵나라, 전자란을 비우고 가야 돼요. 예, 방향키로 이게 그냥 가져야 돼요. 예, 비우셨죠? 자, 무슨 분계를 해야 할까요? 요 내용은 외상. 네, 외상 한번 해보세요. 자, 밑에서 고쳐야 할 것이 뭐뭐 있을까요? 자, 외상 매입금 고쳐야 될까요? 그냥 놔둘까요? 네? 외상 매입금 그냥 놔둬도 돼요?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죠. 매입 채무라는 것은 재고 자산을 매입한 것만 매입 채무입니다. 근데 컴퓨터는 재고 자산이 아니에요. 유형 자산입니다. 유형 자산 사고 외상 매입금 분개하면 안 돼요. 미지급금이어야 돼. 근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 커서가 안에 안 들어가죠. 외상 분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분개 할까요? 예, 혼합 분계 해야 되겠네요. 외상 분계 안 되면 혼합 분계로 해결해야죠. 네. 자, 그래서 3번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외상 매입금은 없어지고 일단 차변만 완성했어요. 자, 부가세는 뭐라고요? 부가세 예수금. 맞았죠? 자, 공급가액은 뭐라고요? 공급가액은 상품 맞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까는 원피스 스커트니까 상품인데 지금은 사무실에서 쓸 컴퓨터예요. 그럼 개념값은 뭘로 해야 될까요? 비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아주 특이한 것이다. 고칠 게 많습니다. 밑에 거의 수동으로 하다시피 해요. 밑에 분계를. 자, 그래서 상품을 비품으로 일단 고쳐야 되고 또 내려옵니다. 세 번째 줄. 대변이 아까 외상매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혼합분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변을 4 해가지고 뭐로 한다고요? 예,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외상매입금이 아닙니다. 미지급금. 빨간 글씨로 밑에 합계 나와 있습니다. 132만원. 그리고 마지막엔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현웅컵나라. 네, 맞고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132만원 동일한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건은요, 우선 전자가 아닌 건, 그리고 재고자산이 아닌 비품을 구입했다는 거. 이것이 지금까지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고요.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에도 위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들어갔을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메뉴 갑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월부터 9월로 다시 조회하겠습니다. 데이터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합니다. 매입이니까 밑에 쪽을 보시고 전자란에 2개, 전자 외에 1개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컴퓨터 120만원짜리는 이 전자 외에 집계가 되어야 됩니다. 종이니까. 전자와 전자 외가 전표 입력할 때 어디서 구분되는지 아시겠죠? 예. 1번 전자 입력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전자 쪽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가 비워놓은 것은 전자 외로 갑니다. 세금계산서인데 비워놓은 거. 세금계산서인데 비워놓은 것이 전자 외로 가요. 확인하셨죠? 전자 외에 있는 거? 네.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하고 다시 닫으시고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조회하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조회하면 둘러보시겠습니까? 나오면 아니요 해주시기 바라고. 자, 매입 쪽을 잘 보시면 아까 두 건은 세금계산서 수치의 10번 일반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방금 컴퓨터는 11번에 들어갑니다. 일반 매입이 아니고 고정자산 매입이기 때문에 11번 쪽으로 들어가요. 아, 매입이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가 신고서 쓸 때 다른 칸에 써야 되는구나. 네, 다른 칸에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네,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전자신고를 하지 않을 거면은 방문 신고할 거면은 꼭 이런 프로그램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방문해서 접수할 거다 신고. 그러면 거기 세무서에 가면 부가세 신고서 양식이 있어요. 이만한 거. 그 양식 갖고 부속서류, 세금계산서 다 합계표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는 부속서류 다 있습니다. 거기다 다 손으로 작성해 가지고 신고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래 건수가 많지 않으면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거래 건수가 많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쓰고 또 내가 프로그램을 우리 회사가 쓰기 좀 버거웠고 쓸 줄 아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위탁을 하면 되죠. 네, 다음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4번은 9월 15일 날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고정자산에 등록하시오. 그렇죠. 고정자산을 우리가 사면은요 고정자산 대장에 등록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등록할 때 알아야 될 거 비품으로 하고 코드는 이걸로 하라는 거고 자산명은 컴퓨터로 하라는 거고 취득일은 뭐 9월 15일이니까 그리고 정률법으로 하고 내용연수 5년으로 경비급은 800번대로 해라. 신규 취득금액은 120으로 해라.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왜 132만 원을 안 하고 120만 원으로 취득금액을 입력해야 할까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왜 그런다고 그럴까요? 네, 매입세액은 아까도 분계에서 확인했듯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이지 컴퓨터라는 비품이 아니다. 매입세액은 그거예요. 네.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비품의 취득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가입으로 취득금액을 넣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아까 회계 처리할 때도 비품 120만 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혹시 여러분 132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봐. 내 컴퓨터 132만 원에 우리 샀잖아요. 예, 132만 원 준 건 맞아요. 지급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자산으로 비품이라는 자산으로 잡는 것은 120이었어요. 요 12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잡았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이걸 빼고 납부할 거니까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120만 원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아니죠. 고정자산 등록 우리 앞에서 한번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요 메뉴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셔서 엔터를 3번 치시고 여기 계정 과목이 있는 곳에서 F2를 누르면 계정 과목이 검색이 돼요. 거기서 이제 비품 여기 찾죠. 엔터 212번 있잖아요. 네, 찾으시고 자 코드는 거기 책에서 주었습니다. 네, 3002번이요. 자산의 컴퓨터 취득일 9월 15일 2021-09-15. 자, 그러면 지금 커서가 기초가액에 있는데 여기다 입력해버리면 틀려요. 120만 원을 기초가액에 넣어버리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요 2020년에 구입한 차량 운반구를 입력할 때는 기초가액에 넣었어요. 그러나 2021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는 기초가 아니라 신규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단기에 취득한 것은 4번에 입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021년도 9월이기 때문에 단기니까 4번에다가 120만 원 입력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가서 이제 저기 9번에 삼각방법 네 정률법 맞으니까 그냥 두시고요. 만약에 정액이면 여기 1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0번은 내용연수 입력하는 거죠. 내용연수 5년으로 되어 있죠. 5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비급은 800번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비급은 여기 있죠. 예, 여기 0번이 800번대. 800번대라는 의미는 판매관리비로 감가상각비를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판매관리비.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벌써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18만 원이다. 자, 18만 원이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를 가지고 120만 원에 샀는데 곱하기 여기 정률이 나와 있네요. 45.1%. 그러면 이게 1년치 감가상각비가 나오잖아요. 정률법은. 그런데 9월에 샀어요. 9, 10, 11, 12 4개월치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은 이 금액이 나와야 돼. 네, 한번 계산기 한번 써보세요. 120만 원 곱하기 45.1% 거기에다가 곱하기 4달 나누기 12달 18만 400원 네,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할 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것은 이론 문제 풀 때만 계산하는 거예요. 실기할 때는 이 프로그램에서 다 계산해 버립니다. 취득을 얼마에 했고 내용연수 몇 년이고 삼각방법은 뭐다 하면 계산이 다 해서 여기 딱 나와요. 계산하는 원리는 여러분 정액법, 정률법에 대한 계산하는 원리는 아셔야 돼요. 뒤에 이건 뭐냐면 9월에 샀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1월부터 8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9, 10, 11, 12 4달만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정액법으로 1년치 감가상각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4달치니까 곱하기 12분의 4 그러니까 곱하기 4하고 나누기 12 하면 돼요.
이렇게 월할로 계산하는 일이요. 우리 여러분 회계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건 이건 뭐 우리가 이론에서 나올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월할로 계산하는 거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론 문제에서 부닥칠 수가 있어요. 예, 월할 계산하는 걸 계산기로 툭툭 두들겨서 계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숙달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등록이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등록하라 그러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메인 매출 전표 4건을 해봤는데요. 뭐 별거 아니죠. 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번부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